백 교수님,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사정도 아주 복잡하게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우선 뭐 이상민 의원의 탈당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선거구제를 놓고 지금 네. 갈등을 빚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장이 재청구될 거라는 그런 예고까지도, 가능성까지도 그렇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낙연 또 신당 네. 설까지도 겹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요 최근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주류 친명과 비주류 비명 간의 내전, 아주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지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총리가 연합정선을 형성한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이제 그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이제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지금 방송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네. 이 부분을 거론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본인이 상임 고문이거든요, 아직까지. 네. 더불어민주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면역 체계가 붕괴됐고,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나 다양성 등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한 달에 몇 번씩 출석을 재판에 하면서 과연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회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지금의 민주당이 위기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위기인데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와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심도 높은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3 세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양당 체제의 극한 어떤 투쟁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신당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그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는 아직까지 신당에 참여를 한다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와 그 뜻을 정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치 라인에서는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직함을 가지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측면은 분명히 어떤 신당이나 제3 세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면은 홈피죠. 홈피에 이제 여기에 그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이라든가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대표는 출당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결정적으로 신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지금 엿볼 수 있느냐면,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 그리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이렇게 지금 선언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3 세력이나 3집단 어떤 신당 창당에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총리 이분들이 만나서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재명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네네. 마땅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 총리 다 이재명 대표 퇴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 그런 것 거고,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선거제 논란이 지금 크게 당내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이 세 총리 모두 현재의 양당 체제의 그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병리평을 원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통과시킨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대로 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에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했던 거죠.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거의 진전이 안 되는 거고 네. 이낙연 전 총리도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좀 만나서 네. 나라와 당을 위해서 뭐가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 또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재명 퇴진.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말이나 연초에 물러난다고 하면 구태 신당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뭐 총리도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도 사실은 크게 사심이 없다고 이제 인품이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세 분의 의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이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당을 위하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당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 재판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반명 친명계 간의 갈등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수위 맞게 죽겠다. 네.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행포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런 문제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조홍천, 윤영찬 그다음에 두 분들 있죠. 그 이원욱 이런 그 또 김종민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일정 지분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12월 중순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예비 후보들 선거가 12.12로 다가왔어요. 지금 총선 체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전 총리 세 분들이 의견 일치를 본 거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 일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고구마 행보라고 그래서 전혀 뭐 꿈쩍을 하지 않고 물론 본인의 어떤 민생 그 투어, 소위 말하면 성북구에서 이 연탄 10,000장을 기부를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연탄을 쥐고, 기자들한테 그 노출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고구마 행보를 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 대한 일체,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이나 김용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 돼야 측근이지라고 했는데, 김용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회피를 하는 그런 정중동의 행보를 계속 고구마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지금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이렇게 총공세를 펴고 나서는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독선 또 독식 리더십 이것에 대한 반감도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에 대한 다툼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있죠. 네. 지금처럼 이재명이 완전히 당을 꽉 잡아가지고 친명 중심에 공천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전혀 없죠. 1차적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내려놔라. 일정 정도 내려놓고 지분을 서로 나누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게 아마 이분들의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고구마 행보를 하면서 마이웨이로 또 김기현처럼 간다 하면은 이낙연은 당장 뭐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이나 김부겸 이런 분들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니까 뭐 얘기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이낙연은
자기 대권을 한번 노리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죠. 그러면 신당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세균 계, 그다음에 뭐 그 많이 그 노출이 안 됐지만 이낙연 계, 이제 뭐 물론 김부겸 계는 계파색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이낙연 계라든가 그다음에 정세균 계, 그다음에 또 이제 일정 지분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본인의 어떤 지분이 완전히 지금 친명계 일색으로 다 이 종식이 돼버리면은 향후의 입지는 완전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큰 대권의 꿈이라든가 이런 건 꿀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지분을 향한 그런 어떤 논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이거든요. 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계파에 관련된 의원들이 전부 다 뭐 컷오프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중심적인 역할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것이고 비록 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정치 일선에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싹을 아예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아쉬움이 클 수도 있죠. 이런 측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 일색으로 이 공천이 돼서 장악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형태로 돼버린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3세력이든 아니면 출당을 당하든 아니면 스스로 나오든 다른 신당을 창당을 할 수 있는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양당 정치의 폐라든가 양당 정치의 어떤 극단적인 행태가 국가나 국민들에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언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3지대라든가 신당을 이제 하겠는데 만약 이런 구조라고 하면요. 사실은 국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해동이라든가 어떤 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총리 외에도 그동안 정계에서 은퇴해서 조용히 지내던 손학규. 네, 손학규 전 이분도 전 대표고 네, 뭐 대표죠. 아주 야당에서는 최고 원로죠. 네, 정치 선배 원로 원로시죠. 정치인이죠. 네. 그분도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이 사법 리스크로 꼼짝 못하는 처지다. 이재명 대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뭐 물러나라는 말은 안 했는데 결단이라는 게 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더군다나 이번에 김용 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돈 6억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재명 책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뭐 총선에 패하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가세를 하고 나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류 원로급들이 다 나섰습니다. 이제 정치 그 원로이고 정치 선배 이런 분들 뭐 상인 고문격이라든가 자문격인 이런 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또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럼요. 이런 분들이 정치 경험이 오래됐고 예. 또 역할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소위 말하면 조언이라든가 요구 사항을 거절했을 때는 상당히 또 후폭풍이 와요. 이재명 대표는 큰 부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상당히 뭐 이렇게 고문 그룹에 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그 계파의 또 지지층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무시를 해버렸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새 전 총리 그 다음에 이 손학규 정치 원로이고 선배인 그 정치 선배인 손학규 의원의 고언 이런 부분들을 결코 무시는 못할 겁니다. 하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새겨 듣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지금까지 때문에. 행보로 보면 네네. 그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그분들의 발표로만 끝나고 향후에 이제 정치 지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은 상당히 그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네. 지금 최근에 언행을 보면은 신당 쪽에 무게중심이 그런 것 옮겨가 같습니다. 있어요. 네.
기다리는데 지쳤다.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때가 되면 발표를 하겠다. 그 신당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사람은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늘 써온 수법이 개딸을 앞세워갖고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늘 개딸이 움직일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 사람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근히 부추기는 단 말이에요. 성동격서식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이낙연을 쫓아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조짐들이 왜 보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지지층, 강성 지지층, 소위 팬덤을 형성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이제 이런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비판이 그 가세가 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요구가 벌써 3일 기준 15,000여 명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5만 명이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성 지지층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요구가 법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한 방송 매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당이나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이낙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심정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분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뭐 유권자라든가 그 지지층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는 거의 80~90%가 이재명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발 붙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이 맞히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상민 의원처럼 탈당을 하면서 제3지대라든가 제3세력 또 신당을 만들어서 결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친문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처럼 친명 비명이 정면 충돌해서 당이 분당 사태로 가면은 이거 폭망이다. 다 죽는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는 그 절충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연초에나 대신 좀 중립적이랄까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김부겸 전 총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갖고 공천도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안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친명계 그 쪽에서 아마 이런 안을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재명 그 대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객관적인 그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절충안들이 친문 쪽에서 했을 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분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하거나 제3지대라는 걸 결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중복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뭐 여대 여소야대를 떠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 제3지대라든가 신당에 대한 의석을 상당히 그 점유율이 이제 가게 되면 스스로 그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체포영장이 다시 온다라거나 그 다음에 동력이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입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이고 이재명 대표가 죽는 길이고 또 국힘 쪽에서 보면 정말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의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말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된 선량을 뽑고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느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